민재 질문 있니? 강의 질문 있니? 질문 없어? 민재 질문. 민재 숙제했어? 질문은 민재야. 민재 질문 있니? 질문 없니? 다들 질문들이 너무 없네 지금. 숙제를 다들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인증들을 안 하니까 인증이 없는데 질문도 없다. 물론 다 알 수도 있지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뭘 찍어요? 동영상? 아, 숙제? 아니야 됐어. 지금 이미 수업 시작하는 데는 뭐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는데, 자, 그러니까 뭐 질문이 물론 니들이 뭐 이렇게 못하거나 뭐 이런 애들은 아니니까 뭐 질문이 없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그러니까 숙제를 인증을 안 하는 상태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현이는 일단은 책도 지난번에 했던 책이라고 하니까 풀어져 있으니까 풀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런 걱정도 되고, 민재는 숙제를 워낙 잘 안 하던 친구여서 질문까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녹화심이 좀 생겼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일단은 지수함수를 할 건데, 자, 일단 지난번에 문자로 이제 예고를 했듯이 오늘은 정상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 하루는 그냥 학원 방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숙제는 여기 앞에서 연습 문제 중에 스텝 2 말고 실력업을 안 했었죠. 실력업 쪽의 숙제를 그냥 지난 거 안 했던 거 두 개를 추가로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58페이지로 갈게요. 지수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이 x라는 것이 지수에 있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제곱편이라든가 지수법칙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y는 a의 x제곱,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지수에 이렇게 x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 이제 맨날 헷갈리게 나오는 게 뭐냐면 x의 a제곱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얘는 뭐야? 그냥 a에 따라서 1차냐, 2차냐, 3차냐가 되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애들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수나 로그 할 때 잠깐 나왔었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a 즉 밑이 어떤 경우만 해당하냐면 일단은 0보다 큰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일 때는 짝수 제곱과 홀수 제곱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달라지니까 취급하지 않고요. 0은 거듭 제곱 하나마다 똑같으니까. 또한 1도 거듭 제곱 하나마다 똑같으니까 얘는 1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A가 0하고 1 사이냐 아니면 A가 1보다 크냐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A의 값이 어떤 값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범위에 따라서 A가 0하고 1 사이냐 A가 1보다 크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간단한 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의 X제곱. 그럼 일단 얘는 뭐야?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지금 내가 예로 든 거거든요. 자, 이제 2의 0제곱부터 한번 해볼게요. 즉 X가 0이 돼버리면 X가 0일 때의 Y의 값이 Y 절편이거든요. 그래서 X가 0을 대입했더니 2의 0제곱은 1이야. 아,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0,1은 무조건 지나네요. 그죠? 자, 이 A가 어떤 값이 돼도 X가 0이면 A의 0제곱은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죠?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X가 0일 때 무조건 Y가 1이 되겠죠? 따라서 0,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의 X제곱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인 점이 될 거예요, 1이. 자, 그리고 자,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1부터 대입할게요. X에다 1 대입하면 2의 1제곱은 2니까 X가 1일 때 Y의 값은 2 정도로 넣을 수 있겠네. 자, X에다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X가 2일 때 Y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역수지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즉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삐뚤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건데 문제는 뭐냐? 자, 분명히 A가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 양수를 거듭 제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즉 얘는 X축하고 만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식에서는요. 그래서 이 X축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점점 만나진 않고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X축을 일단 점근선으로 하고요. 0,1을 무조건 지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큰 이 지수함수는요. 요렇게 그래프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방향을 보면 X가 오른쪽으로 증가하죠. X가 오른쪽으로 할수록 증가한단 말이야. 그때 Y의 값도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프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도 중요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야. 물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지수함수는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지수함수, 증가함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A가 이제 0하고 1 사이인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Y가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는 똑같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에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야. 1일 때 2분의 1이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0보다 큰 수니까, 그죠? X축하고 만날 일은 없어요. 점근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0,1을 지나는 건 똑같네요.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밑이 1보다 클 때와 0하고 1 사이일 때 그래프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에 따라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 수는 있겠죠. 자, 평행이동이면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뀌겠지만 대칭이동이면 X축, Y축 뭐 원점이라든가 아니면 Y는 X대칭 이런 것도 다 나올 겁니다. 물론 Y는 X대칭은 참고로 얘기하면 로그 함수가 될 건데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반드시 지나는 게 0,1이에요. 0,1.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요건 내가 예로 들었던 거니까 이건 지울게 이제. 자,
이제 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 자, 0,1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1,a를 지나요. 즉 a가 어떤 값이든 x에 1 집어넣으면 그 자신이 나오니까 1,a 이 두 점은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a 값이 변하면 이 점은 변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a가 1보다 크면 그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가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기본적인 식에서는 뭐야?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게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자, 요게 점근선이 될 수 있죠. y는 2라고 하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식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초반에 너희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 처음엔 그래서 몇 번 많이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계속 한번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강희하고 민재가 아마 채팅을 좀 할 거라서 내가 가끔 여기 채팅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2.5단계가 이번 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월 3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확진자 수는 쉽게 줄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사를 보니 1월 2일 날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물론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 어디까지 추측이죠.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쪽 사람 관계자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5단계를 유지하냐 아니면 더 내려가냐 뭐 이런 논의가 되겠죠, 그죠? 내가 볼 땐 단계를 좀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왜 이게 좀 어렵냐면 단계를 높이면 진짜로 그냥 소상공인들 쉽게 말하는 일하는 분들이 정말 지금보다 더 지금도 많이 힘들 거거든요. 사실 학원 쪽도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걸 또 낮추자니 이제 더 대유행을 더 이제 또 퍼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 또 다른 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좀 상황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변이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입국한 이제 원래 80세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도 일단 확진 이제 양성 판정이 나와서 뭐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가족 중에 뭐 내가 기사를 읽어본 바로는 가족 중에 이제 그 그러니까 자가격리하고 나서 자가격리가 이제 해제된 상황에서 뭐 동네 뭐 미용실 같은 데도 가고 좀 돌아다닌 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의 또 혹시나 잠재적인 그 감염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뭐 20대 여성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변수가 있거나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행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정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너희하고 나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다행인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학원 수업을 하는 건데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일단 다행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만 그게 정말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행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수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수업하는 건 뭐 너희들이 열심히만 하고 있다라면 큰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 선생님하고 이제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좀 해이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 막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이제 이게 늘어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나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뭐 조금 이러다 보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편해지는 쪽으로 그냥 적응하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하고 토요일은 일단 쉬는 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좀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표가 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이제 뭐 사실 학원 쪽은 교육청에서도 이제 뭐 이제 공문이 또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y는 a의 x제곱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나오고 증가냐 감소냐에 대해서 이제 식으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만 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제 뭐 다 같이 다 알고 있겠지만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통틀어 똑같은 거죠. 그죠? x축 방향으로 그죠? x축 방향으로 자 예를 들어서 뭐 m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뭐야? 원래 식에 x 대신에 x-m 이렇게 대입하고요. 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면 원래 식에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수함수든 뒤에 이제 나온 로그함수든 또는 삼각함수 뒤에까지 얘기하면 삼각함수라는 게 나올 건데 거기까지도 이제 이런 건 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한 번에 쭉 잘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크게 이제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요건 사실은 역함수에 관계된 거죠. 그죠? 역함수에 관계된 거라서 자, 미리 얘기를 하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입니다.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를 이제 서로 이제 변환을 했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자,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하는 것은 역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그함수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보다는 x축 대칭. x축 대칭은 뭐야? y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요. y축 대칭은 x 대신에 x-x, 즉 x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지수함수에서 y는 a의 x제곱인데 그죠? 자, 여기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요 지금 a가 역수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증가하던 함수가 감소하는 함수로 바뀐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미리 한번 얘기해 놓은 거고요. 자, 원점 대칭은 뭐야? 원점 대칭은 자, 우리 x하고 y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뀌는 거니까 얘네 둘 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일단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증가함수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만약에 그래서 여기 있는 x의 값이 x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x의 값이 x2라고 합시다. 그지? 근데 여기서의 y의 값이 y1이고 여기서의 y의 값이 y2라고 할게요. 즉, 요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요 점에서의 좌표가 x2, y2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냐면 x1하고 x2 중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니까 자, 요런 경우일 때 자, 요거일 때라고 쓰는 거죠. 요거일 때. 근데 y1하고 y2 중에도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 크니까 y1하고 y2 중에도 이런 관계다. 즉, 두 x값, 서로 다른 두 x값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들의 부호가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항상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거꾸로 쓰는 경우가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은 이렇게 됐을 때 y1하고 y2가 만약에 부호가 반대다. 또는 이 y1하고 y2라고 얘기 안 하고
fx1하고 fx2라고 쓰기도 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fx1 그때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fx2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부호가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얘는 감소 함수가 되겠죠. 즉 이런 관계가 되겠지, 그지? 얘가 x1이 되겠고 얘가 x2. 그때 이제 y2고 얘가 y1인데 그게 더 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수학에서는요, 이제 내용을 알고 그거에 따른 또 표현도 알아야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모르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는 잘 안 줄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주는 문제를 잘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난번에 로그 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가면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 특히나 이제 지수 부등식 같은 게 나올 건데, 자, 해보세요. 만약에 3의, 그죠?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 중에서는 당연히 얘가 뭐야? 얘는 9고 얘는 27이니까 이게 크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가 더 큰 게 실제로 큰 값입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3분의 1의 제곱과 3분의 1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9분의 1, 얘는 27분의 1이죠? 얘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즉, 자, 지수의 값이 더 크지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에는 바뀝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 지수 함수에서 증가냐 감소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이 더 커졌을 때 y의 값, 이게 y의 값이니까 함수 값이니까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x의 값이 커졌는데 y의 값은 더 작아지는 경우다. 그래서 얘는 감소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그래프들을 좀 몇 개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프. 자, 보자. 61페이지라. 60페이지는 일단 개념을 익히기 너희가 기본적인 계산 문제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괜찮은가요? 도현이 괜찮니? 네. 두 학생은 내가 일단은 채팅이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3분의 1x, y는 3분의 1의 x제곱입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자, 보기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를 해보자, 우리. 먼저 3분의 1의 x제곱이야, 그죠? 그럼 얘는 뭐야? 0,1을 반드시 지나고 1,3분의 1은 무조건 지나가겠다, 그죠? 두 번째는 자, 밑이 0하고 1 사이라는 얘기는 감소하는 얘기지, 그죠? 얘는 감소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 이렇게 아래로 가겠죠. 그 다음에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점근선이 x축입니다. 자, x축을 나타내는 식은 y는 0이야, 얘들아. 이것도 참고로 알아놔야겠죠. 자, 그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자, 0,1이지 1,0이 아니죠. 1,3이니까 일단 기억은 탈락입니다.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방금 x축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니은도 탈락이고요. 디귿.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우리 이거 아까 그래프 그려뒀었죠, 그죠? 이거 보면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면 뭐 너무 자세히 그려가지 말고요. 일단은 얘가 이제 0,1인 거 확실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개형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네요. 물론 4, 4분면도 지나지 않지만 여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3, 4분면만 안 지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3, 4분면 안 지나는 건 확실하니까 디귿은 맞는 거고요. 4번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감소하죠, 이거 감소합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 하나밖에 없네, 그지?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 예제 2번을 보면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y는 2의 x-1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는 얘들아 처음부터 이거를 막 그릴 수 없어요. 왜냐면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얘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자, 이거 봐. x 대신에 x-1이 들어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죠.
자, y축 방향으로는 자, 원래는 얘가 넘어가서 y 플러스 1이었던 거죠.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간 건데 사실 y축의 방향은 1로 넘어오면 얘 자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먼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립니다. 그럼 먼저 자 어차피 평행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조금 정확하게 그릴게요. 자,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니까 1,2, 2,4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아, 여기는 점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였는데 x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여기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점이니까 요거를 여기로 옮기세요.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여기로 내려갑니다. 그럼 자, y축의 방향으로 내려갈 땐 반드시 뭐부터 해주는 게 좋냐면 점근선부터 같이 일단 그려놓는 게 좋아요. 요렇게 있죠. 그럼 이제 요 점을 지나면서 얘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개형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1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그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거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 이 그래프의 정의역을 구하면 정의역은 x값 전체가 되겠죠. 실수 전체가 되니까 자, 정의역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정의역은 집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x바 해놓고 이거 안 잘리죠? 간당 하는구만. 자, x바 x는 실수 전체, 실수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자, y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위쪽으로만 나타나고 있네. 그죠? 따라서 y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그죠? 뭐 이거인 모든 실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죠?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번은 필수예제 2번에 1번은 그랬고요. 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2번. 자,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에 2번. 이거 안 잘리죠? 오케이. 자,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y는 3의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건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뭐냐 요거를 그냥 적용을 시켜서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로 보면 그냥 처음부터 감소함수를 그려도 되겠죠? 따라서는 요거 같은 내용이니까 3분의 1의 x제곱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요거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3분의 1 x제곱은 분명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을까,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점근선부터 일단 옮겨 놓을게요. 점근선 옮겨 놓고 그럼 당연히 뭐야? 0,1에서 0,2로 올라가야겠죠? 요 점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함수가 될 거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뭐야? 여기다 2라고 써주고 여기다 1 써주면 되겠네. 그죠? 이제 x축 0, y축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의역을 구하래요. 정의역을 구하면 x바 x는 실수 전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치역은 좀 아까 썼던 것처럼 1보다 크다. y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몇 번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6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잘 듣고 있니, 얘들아? 영등포구청에 코로나 확진자 11명이 발생했답니다.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도연아 혹시 책을 새로 샀니? 그럼 지우고 풀고 있니? 지우기 좀 그러면 연습장을 하나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문제풀이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그러니까 문제를 따로 풀어서라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좀 힘들면 다른 교재를 하나 사서라도 좀 풀어야 되지 않으시는데 웬만하면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설명도 이걸로 하고 이제 문제도 이걸로 푸는 게 좋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갈게요. 필수예제 3번. 자,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는 나한테 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함수 y는 2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네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자, 평행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 x축 대칭. 그렇게 한 식이 y는 a 2의 x제곱 플러스 b네요. y는 a 2의 x제곱 플러스 b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하면 x 대신에 x-2가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2의 x-2제곱. 그죠? 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면 뭐야? y 대신에 y-1. 됐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부호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y의 부호를 반대로. 자, 이렇게 됐네요. 됐죠?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얘를 갖다가 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넘어오고 얘가 일로 가는 게 좋겠네. 그죠? 그러니까 y는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의 x-2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의 x제곱은 그대로 놔두고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두고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2의 x제곱 앞에 있는 이 a가 얘가 바로 a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b니까 얘 자체가 b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그냥 각각 구하라고 했네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의 함수 fx가 3의 x제곱, fx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랍니다. 자, 이때 fa가 m, fb가 n, fa가 m, 그리고 fb가 n이라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가 4일 때, 자, a 플러스 b가 4일 때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얘는 그래프가 사실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프는 참고로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어차피 fx가 이렇게 식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a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게 m 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의 a제곱이 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x 대신에 b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b 집어넣으면 3의 b제곱이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 m이랑 얘랑 곱하래. 얘랑 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m, n의 값은 얘네들이 곱하는 거랑 똑같네.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다.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a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걔는 3의 4제곱하고 똑같네. a 플러스 b가 4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81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좀 이 핸드폰을 좀 딴 거로 바꿨더니 좀 짧긴 하네. 자,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네요. 필수예제 5번 이거 한번 써볼까? 필수예제 5번. 자,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1번을 보면 3의 0.5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의 루트가 씌워져 있네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9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를 딱 봤더니만 지수를 다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네요. 자, 요거 0.5는 2분의 1이니까 3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27은 3의 세제곱이야. 3의 세제곱. 근데 얘가 2분의 1제곱이다.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얘는 지금 3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2분의 3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3분의 2제곱이 되겠네. 3분의 2제곱이 되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가 큰 애들이 큰 거라고 했죠. 그죠? 지금 보니까 지수가 얘가 가장 작네. 그리고 얘가 가장 크네. 근데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쓸 때는 처음에 쓰는 모양 그대로 써줘야 돼. 그래서 3의 0.5제곱. 두 번째가 얘가 되겠죠. 자, 세제곱근 9. 그 다음에 마지막 루트 2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답 쓸 때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게요. 0.1에 마이너스 0.1제곱. 자, 0.1에 마이너스 0.1제곱. 0.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0.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요. 0.1에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자, 얘는요. 전부 다 0.1이니까 그냥 얘네들끼리 비교합시다. 그죠? 그럼 가장 큰 게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4니까 그죠? 자, 지수가 가장 큰 게 얘네 그죠? 맞아요? 지수가 가장 큰 게 얘야. 그러면 밑이 0하고 1 사이인 경우에는 뭐야? 지수가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이 순서대로 되겠네. 그죠? 자, 마이너스 0.1이 가장 큰 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가 가장 작은 거니까 얘는 그냥 요대로 가장 큰 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0.1이 10분의 1인데 마이너스 지수니까 뭐야? 그냥 10의 0.1제곱 10의 2분의 1제곱 그죠? 10의 뭐야?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얘는 10의 10분의 1제곱이고 2는 뭐야? 10분의 5제곱 얘는 10분의 40제곱이니까 얘네들이 더 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지수를 다 내려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까요? 6번 필수예제 6번. 잘리지 않네요. 자,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선생님 이거 역함수 아직 안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나오나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역함수를 구해다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라서 로그함수를 배운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역함수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만약에 FA가 B라는 값을 가지면 역함수는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럼 F 역함수의 B는 A다. 자,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자, 거기 1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네. GA가 2래요. GA가 2래. 그럼 얘는 뭐야? 결국은 F2가 A가 된다는 얘기니까 F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X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에서 1 빼면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3이 바로 A가 되겠죠. 그럼 얼마야?
2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말. G 2분의 7의 값을 구하래, 이번에는. 그죠? 자, G 2분의 7. 자, 지금 봐봐. A를 구했는데 2분의 7 아니야, 이거? 그죠? A를 구했는데 2분의 7이니까 여기다 2분의 7 집어넣으면 G 2분의 7이 결국은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문제가 좀 싱겁네. 그죠? 그래서 요거 2번 답은 2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연습 문제는 일단은 숙제로 가고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로 한번 가볼까? 오늘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좀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쭉쭉 나갈 것 같긴 한데.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있나요? 아닌가요? 뭔가 또 이제 다 나간다고 하니까 또 그죠? 반응이 오는구만. 그래요. 자, 일단 뭐 오늘이 이제 12월 31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년치 숙제를 내야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헛소리고요. 자, 최대 최소를 함수는 항상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지수함수도 사실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잘 봐. 일단은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 대칭 이동이 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겠지만 대칭 이동이 돼서 바뀐다면 그 바뀐 그대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x의 범위가 분명히 나올 거야.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못 구하겠죠. 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얘는 여기 점선이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딱 붙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가까워지는 값이 나올 거니까 최소값이 없어요. 이 상태로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최대값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얘는 분명히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증가함수에서는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뭐겠어?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희가 지금 혹시나, 딱 불현듯이 뭐 스쳐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요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1차 함수는 중학교, 정확히 또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일단은 정비례에서 한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함수라는 말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다 이제 함수에 관계돼서는 거의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단지 함수 자체가 다르고 표현이 조금 이제 다른 게 나올 텐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즉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찬가지로 뭐냐면 얘는 사실 기울기가 양수인 거 아니야, 그죠?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x의 작은 값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x의 큰 값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그럼 감소함수에서는 반대로 나온다. 이런 게 있었어요. 단지 얘랑의 차이는 직선이냐 곡선이냐의 차이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방학에 너희는 수투도 외우게 될 건데 수투에 이제 가면 수투 내용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미분, 적분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가 배웠던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3차와 4차 함수까지가 미분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올 건데 3차하고 4차 함수에서도 꼭 걔네들을 하면은 이제 2차 함수나 직선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나 지금 배우는 이런 내용도 같이 연결시켜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상태에서 a가 1보다 크면 x의 작은 값에서 최소값, x의 큰 값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만약에 a가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x의 작은 값에서 최대값, x의 큰 값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그죠? 자, 기본적인 어떤 식이냐면 얘들아,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게 기본 바탕이 깔려있는 그러한 2차 함수의, 아니, 지수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이런 게 변하지 않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잘 봐. y는 해놓고요. y는 해놓고, 자, a에 해놓고, 여기에 그냥 x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x가 들어있는 어떠한 식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2차 함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자, 뭐 1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자, 얘하고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경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1보다 큰 경우는 뭐냐? 얘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였고,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였다고요. 이제 a가 1보다 크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0하고 1 사이다 그럼 뭐야? 얘가 최대가 되면 얘는 최소가 되고, 반대로 얘가 최소가 되면 얘가 최대가 되는 그런 관계. 자,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이 뭐냐면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그거에 따른 최대값, 최소값을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평행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x값 주어진 거대로 구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여기 얘가 만약에 2차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x값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따로 구해. 그게 얘가 최대가 될 때 얘가 최대냐 최소냐는 이 밑이 이런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잘 좀 기억해 드리면 좀 이따 문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나 68페이지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문제, 여기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연습이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69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풀어보면서 연습이 될 테니까 너희는 그러면 한번 이 68페이지는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안 쉬고 하려고 했는데 58분이니까 6시 5분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면 6시 5분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거 필수예제 실험부터 시작할게요.
민재야. 민재야. 수업 잘 듣고 있니?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주고 갑자기 걱정했던 게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너가 혹시 졸지는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물어봐서 급 당황했습니다. 안 졸고 잘 들었죠? 아, 자고 와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아 들어왔니? 잘했어. 숙제도 좀 꼬박 하고 하세요. 여기에 메시내지 입력은 뭔가요? 자, 외계어를 하니까 빨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윤아, 뭐 들으니까 사실 뭐 많이 까먹은지 안 까먹은지 내가 모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토요일은 잘 쉬도록 하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다음 주에 화요일에 뭐 학원에 오게 되면 이 시간을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아, 그러면은 너 7시부터 정해주니까 뭐 끝나고 바로 가는데 좀 괜찮겠나요? 그래, 오케이. 자, 뭐 좀 힘들어도 좀 시간을 좀 맞추기 힘드니까. 그러면 자, 필수예제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7번. 자, y는 3의 x 플러스 2제곱입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자, 일단 이건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는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게 좋긴 한데, 그래프를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얘는 지금 기껏해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이면 그래프가 뒤집히지도 않기 때문에 얘는 밑이 1보다 크다고.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평행이동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 얘가 옮겨가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가 그래도 맞춰보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근데 얘는 쉽다고요.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해. 3의 0제곱이니까 1이네, 그죠? 자, 1 대입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네. 아하,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1, x가 1에서 최대값 27을 갖겠구나. 그냥 풀어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2의 1-x제곱입니다, 그죠? y는 2의 1-x제곱인데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보면, 이게 보면 잘 봐, 이제. 얘는 2, 그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얘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2분의 1의 x제곱으로 그냥 고쳐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앞에 이게 곱해지든 말든 상관없이 뭐냐면 밑이 1보다 작아. 0하고 1 사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얘들아, 이게 뭐냐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바로 x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아, 얘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그러니까 2분의 1의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그러니까 감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였겠구나. 끝났네,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되겠죠? 자, 2 대입하면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 2에서 최소값 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3번 같은 문제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y는 4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 있고요. 0부터 1까지 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냐면 3분의 1의 x제곱하고 똑같네? 지수가 x로 똑같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한 다음에 x제곱 해도 되겠다. 즉, 얘는
3분의 4의 x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리는 증가함수가 확실하겠죠. 따라서 0하고 1 사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1이 되겠죠. 따라서 x에다 0제곱하면 3분의 4의 0제곱은 1이니까 1. 자, 1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값 1, x가 1일 때 최대값 3분의 4를 갖는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뭐 그림 연습을 좀 하면 좋겠지만 그래프 없이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더. 이거 어제부터 날씨가 너무 춥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 강의실이 창문 강의실이어서 히터를 꺼놓으면 춥고 히터를 틀면은 막 나와서 건조하고 막 이러네요. 자, 아무튼 조심하세요. 추우니까. 자, x가 0하고 2 사이에서 x가 0하고 2 사이인데 자,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에 2의 x 플러스 1제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는 2의 x 뭐 이런 거 혼자 나오거나 그죠? 기껏해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정도만 알았는데 이런 게 지금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얘를 먼저 보면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 2의 x제곱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하는 순간에 두 가지가 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식 자체가 변하겠죠. 그죠? 식이 뭐냐면 y는 t의 제곱,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변하냐면 이 주어진 x의 값의 이 범위가 t의 값의 범위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자, 이거 봐봐. x의 범위가 0하고 2 사이인데 지금 x는 지수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2의 x제곱, 2의 0제곱, 2의 제곱. 자, 이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요런 범위, 그죠? 그럼 얘네들도 요런 범위가 되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2의 0제곱은 1, 얘는 t, 2의 제곱은 4. t의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 2차 함수, 그죠? 요 2차 함수가 t의 값이 1 이상 4 이하인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써주면 되겠네. 따라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 확실하고요. 대칭축이 t는 1입니다. t는 1. 자, t가 1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는 뭐야? 우리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네. 그죠? 요거는 1부터 4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치?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타난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여기서 최소값이 확실하고요. 여기서 최대값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t가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잘 봐.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일단 최대값부터 구해볼게 얘들아. 4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은 9 빼기 1이니까 8이네. 그럼 잘 봐. t가 4일 때 최대값 8이라는 걸 구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처음에 주어진 게 t가 아니잖아. 그죠? t 내면 안 돼요. 자, t가 아니야. 그래서 뭐야? 처음에 주어진 게 x의 값이니까 x의 값이 얼마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 지금 t의 값이 1일 때인데 t가 1이 되는 x의 값이 0일 때잖아. 그죠?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x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가 4가 되려면 x가 2가 돼야겠죠? 따라서 얘는 x가 2일 때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x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x가 2일 때 최대값 8 요렇게 구해주는 게 바로 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거
그러니까 이 지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2의 x제곱이면 얘가 4의 x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3의 x제곱이면 얘가 9의 x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서 치환. 중요한 건 치환했을 때 변하는 두 가지. 식 자체가 변하고 이 범위가 t의 범위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거 지우고 써야겠네요. 자, 어느 얘기에 네네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네라고 써있네요. 네네 치킨이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요. y는 자, 오늘이 2020년이죠. 2020년의 마지막 날이죠. 자, 사실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요런 날에 딱 모여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뭐 케이크 같은 거를 좀 자르거나 아니면 치킨 같은 거 시켜서 이제 먹고 이제 12시 딱 제아의 종소리 딱 듣는데 아마 오늘은 이제 타종 행사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 타종 행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시키니까 이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소리 안 듣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요. 이제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이제 이 세상 사는 거다 보니까 너희도 사실은 그래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뭐 강의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되겠지만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올해 같은 것들이 반복되거나 이런다면 정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분위기들이 다 다운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에 희망을 좀 거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희망이 아마 예전만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기운을 그러니까 그래도 뭐 스스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른들처럼 막 엄청나게 뭔가 경제적이라든가 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건 이제 학생들은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냥 좀 답답함이나 그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좀 뭔가 돌파구를 찾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이나 또는 인생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기운을 내봅시다. 아무튼 아무랬던 그 2020년이 이제 한 5시간 41분 정도가 남았네요. 네, 한번 자,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얘가 그죠?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데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파악을 딱 해야 됩니다.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밑이 1보다 크네.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최대값을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다시 한번 밑이 일단 자 어쨌거나 지수함수는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하고 1보다 클 때가 나눠질 거니까 밑이 일단 1보다 큰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지수가 클 때 얘도 클 거야. 지수가 작을 때 얘도 작을 거야. 그러니 얘가 지금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요 지수에 있는 얘도 최대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수에 있는 얘를 fx라고 따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입니다. 자, 여기서도 너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위로 물러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주어있지 않은 2차 함수에서는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존재하겠네. 여기서는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만 존재하겠구나. 아, 그래서 얘가 최대일 때, 이 지수에 있는 2차 함수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가 되니까 우리는 그 최대일 때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식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뒤에는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다 그릴까? 자, 위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이 뭐야? x는 1이고요. 최대값이 3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2차 함수 얘의 최대값이 3인 거야. 그죠? 근데 그때의 x값은 1인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자, 그 최대값, 이 지수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이니까 그럼 결국은 얘의 최대값은 뭐냐? 얘가 3이 됐을 때, 요 값이 3이 됐을 때, 얘가 3이 됐을 때가 원래 주어진 이 2차 지수 함수의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건 내가 쓴 거니까 b의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a가 뭐냐인데 a는 지금 뭐야? 얘가 아니라 얘가 지금 a가 되겠죠. 왜? x가 처음에 주어진 게 x의 값이 얼마나 되죠? 근데 x의 값이 1일 때 그 지수에 있는 2차 함수의 값이 3인 거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바로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는 8, a는 1. 뭐 구하래? a랑 b랑 더하면 9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게 이제 좀 첫 번째 뭐냐면 요건 이제 범위가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딱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제 요런 형태에서 뭐가 주어지겠어? 범위가 만약에 주어지면 이 지수의 값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최대값, 최소값을 둘 다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게 바로 필수제 10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기다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x의 범위가 1부터 4 사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 함수 보통 y 없이 잘 안 써주는데 얘 y 없이 써주나? 저거 신기하네. y는 4분의 이게 책이 좀 웃기네요. 보통 y는 4분의 1 해놓고 이렇게 쓸 텐데 좀 몹시 당황스럽네요. 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자, 푸는 방법은 얘랑 똑같은데 단지 뭐야? x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fx라고 적겠습니다. 자,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ux 마이너스 8입니다. 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ux고요. 완전 제곱식은 플러스 9가 되죠. 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 때문에 플러스 1이 있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 자, 그죠? 대칭축이 뭐야? x는 3, x는 3입니다. 자, 여기의 값은 1인데 문제는 뭐야? 범위가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래요. 자, 1은 여기 어딘가에, 4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다. 그죠? 왜? 3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가 최대값이고 여기서가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1 그대로 쓸 거야. 1 그대로 쓸 거야. 자, 최소값은 x에다가 1 대입해서 구할게요. 자,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하러 갈게요. 뭘 구하러 갈 거냐면 자, 최대값은 잘 봐. 얘의 최대값이 1인 거야. 그리고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런데 얘를 봤더니만 이거 원래 함수를 봤더니만 밑이 0하고 1 사이네.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가 되겠고 얘가 최소일 때 얘는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을 씁니다. 잘 보세요. 요게 최대값이 1이니까 여기다 자, 요 값이 1이 되는 거 알겠죠? 요 값이 1이 되는 건 뭐야? 자, 일단은 4분의 1의 1제곱이랑 똑같으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최대값이 1이니까 최대일 때 얘는 최소가 되겠죠? 아, 이게 최소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죠? 최소값 미니멈이라고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4분의 1에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되겠죠?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x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죠? 자, 만약에 최소값을 갖는 x의 값인데 그럼 지수가 1이 되게끔 만드는 요게 1이 되게 만드는 x 값이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3일 때 최소값 4분의 1을 그 다음에 x가 1일 때가 요게 지금 최소가 됐죠. 그죠? 따라서 x가 1일 때 반대로 최대값이니까 64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나오라고 했으니까 답을 쓸 땐 요것만 쓰면 되는데 x의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x 값도 반드시 챙겨주세요. 됐나요? 그래요. 돌아오지 않는 매야기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칠판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까지 오니까 가뜩이나 큰 얼굴이 더 커지네요. 자, 그 다음은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뭔지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둘 다 이제 양수일 때 얘기합니다. 양수일 때. 양수 조건이 있는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가능성 중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산술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건 다 알고 있죠? 얘는 항상 이런 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b가 2배의 루트 ab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등호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는 이게 이제 같은 값이 되고요. 그 외의 값은 더한 게 이제 항상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여기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보죠. 지수에서 뭐였냐면 우리 A의 x제곱이 쓸 때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0보다 크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즉 x가 플러스가 되던 마이너스가 되던 0이 되던 상관없이 밑이 일단은 0보다 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큰 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점근선이 x축이어서 y값은 0보다 큰 값만 계속 나왔었잖아. 그거를 좀 여기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이 이제 나와 있을 때 얘가 항상 양수니까 분명히 이제 이렇게 두 지수함수의 그 값을 더하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일단은 바로 최소값을 구할 때 요거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환했을 때 그 t의 값의 범위를 구할 때도 이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필수예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x제곱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소값을 구하시려고 그랬어요. 얘가 이제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걸 쓰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얘도 0보다 크죠? 얘도 0보다 큽니다. 밑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일단은 지수가 아무리 어떤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양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산술기하를 그대로 쓰면 얘가 여기서 A, 여기서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배의 루트 얘네 둘을 곱할 거야.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x제곱을 해주겠죠.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에서 요 x는 없어지겠다. 그죠? 그럼 2의 1제곱이 되니까 2가 되겠죠? 얘는 최소값이 2루트 2가 바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른 건 이제 필요 없이. 그죠? 그래서 2루트 2.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최소값이 되는 건데 사실은 얘는 이런 문제보다는 그 다음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필수 예제 12번으로 갈게요. 히터를 틀어놨더니 좀 더워진 상황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게 사실은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이 이렇게까지 나눠져 있어서 연습 문제가 이렇게 많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12번 y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얘는요. 자, 이제 위에 거는 그대로 산술기하를 쓰는 거였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뭐냐면 치환을 할 건데 뭘 치환할 거냐면 얘를 통째로 치환할 겁니다. 얘를 통째로 t라고 치환할 거야. 자, 그럼 아까도 t로 치환했을 때 두 가지가 바뀐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식 자체가 바뀔 건데 조심해야 될 건 뭐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얘를 그대로 제곱한다고 얘가 되진 않죠. 그죠? 얘는 지금 뭐냐면 2의 x제곱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요거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냐면 자, 2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을 보면 얘는 이거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통째로 제곱했다가 거기서 2를 빼주는 거죠. 이거. 그지? 왜냐면 얘를 전개하면 얘는 여기 이제 먼저 나오죠. 요 4x 나오고 곱해서 2배 하면 2라는 게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수 없어지니까.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이게 나올 거니까 얘는 항상 가운데만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치환했을 때 바뀌는 게 뭐냐면 식 바뀐다고 그랬죠? y는 얘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요거까지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되겠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요거 다시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t잖아요.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산술기하를 쓴 게 이 두 번째예요. 뭐냐면 우리 지금 얘를 t로 치환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의 범위가 나와야 돼요. t의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죠? 그럼 두 번째가 그거거든. 자, 우리 얘가 t인데 얘를 갖다가 이 산술기하를 적용시켜서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러면 제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배의 루트 얘네 둘 곱하면 뭐야?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거든. 결국 보니 아, 요게 지금 최소값이 2구나. 2보다 크가 같구나. 그래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t로 치환하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범위에서 이제 우리는 최소값이었죠? 최소값을 구하라 나왔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얘는요 아래로 물록이고요. 자, t가 1입니다. t가 1. t가 1이야. 그때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자, t가 2 이상이래. 2 이상이래. 2는 0이니까 2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프 요 중에서는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네. 2
빼기 1, 1의 제곱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 형태가 되어 있으면 자, 그대로 푸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 뭐야? 치환해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딱 나오죠, 그죠? 모양은 딱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으로 갑시다. 이거 할 게 많네요, 그죠? 자, 먼저 지수함수에 활용해서 방정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 가야겠네요. 자, 과연 자, 여기 이제 지수 방정식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우리가 지수가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이제 기본적인 거 한두 개는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그죠? 밑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하고 지수끼리만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밑이 아니라 지수가 같고 밑이 더 뭐 다르거나 문자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또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종류가 몇 개 있으니까 그런 종류에 대해서 일단은 몇 개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76페이지의 필수예제 13번을 풀면서 자, 어떤 형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밑을 통일시켜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을 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 4의 x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이 하나는 이거 하나는 4네, 그죠? 그럼 당연히 뭐로 통일? 2로 통일해야 되죠, 그죠? 자, 2로 통일합니다. 얘를 갖다가 2의 2x제곱으로 일단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밑이 똑같아졌어. 오케이. 그럼 얘는 빼버리고 지수끼리만 하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이 2x랑 같네요. 따라서 넘어갑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이 되겠죠? 자, 이 지수 방정식은 그래도 부등식보다는 좀 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그대로 풀면 되겠죠?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자, 어차피 지수에 들어가는 수는 아무거나 다 되니까 이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러 갈까요?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2번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자, 3에 2x제곱 마이너스 6x 2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고요. 얘는 9분의 1의 x 마이너스 8제곱입니다. 자, 선택을 할게요. 아까 이제 밑이 1보다 크면 사실 지수 방정식에서는 밑이,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밑이 0하고 1 사이에 1보다 크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밑을 통일시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부등식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3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제곱의 요제곱이니까 2x-16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를 갖다가 3분의 1에 요 마이너스를 갖다가 요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3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제곱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밑이 0하고 1 사이 있는 걸로 한번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가 2x 마이너스 16하고 똑같습니다. 얘네가 일로 올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2가 되니까 x는 4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방정식에서는 밑을 어느 쪽으로 통일시켜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네. 그죠? 3번도 보면 4분의 3이야. 4분의 3.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만 방정식일 때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는 3분의 4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 내가 이걸 그냥 처음부터 4분의 3제곱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럼 이제 지수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지수 때 밑대 버리고 하면 x제곱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어요. 자. 지우고 갈까요? 지우고 갑시다. 강의는 중3 거 혹시 복습하는 문제 시작했니? 오늘 어머님 문자 하셔가지고 내가 일품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자, 필수예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4번. 자, 얘는요 이제 a의 x제곱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치환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함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수에서 나오는 형태랑 비슷한 것들도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도 계속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0. 자, 나중에 되면 로그 쪽도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갈 건데, 로그는 또 진수 조건과 미조건이 있어가지고 거기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2의 x제곱인데 여기 2의 2x제곱이잖아요. 그죠? 2의 2x제곱을 이제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봐야 돼요.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봅니다. 그리고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봐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의 x제곱이잖아요. 그죠? 밑이 0보다 큰 수를 거듭제곱하면 뭐라고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얘를 지금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면 분명히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t가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다 보면 분명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t의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즉, 그 식에서 무조건 양수만 나온다는 게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조금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t로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4t 제곱. 자, 얘는 2의 제곱은 4야. 4하고 36이니까 마이너스 36t가 되겠고요. 플러스 3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좀 문제를 좀 쉽게 줬네요, 처음이라.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t가 1 또는 8이야. 둘 다 양수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자, t가 1 또는 8이니까 자, t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x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의 x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x는 0이 나올 수 있고요. 2의 x제곱이 8이야. 자, 2의 x제곱이 8이라는 건 뭐야? 8은 2의 세제곱이네. 아, 얘가 3이 되겠구나.
x는 3. 그죠? 그래서 2개 나오겠습니다. x는 0 또는 3이 더해진다. 이거죠. 자, 그냥 항상 무조건 2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음수가 나오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얘들아 필수 예제 15번 별표 좀 쳐놓읍시다. 자, 얘는 이제 뭐냐면 뒤에 가면 이제 로그 함수의 로그 방정식에서도 이런 게 나올 건데 걔랑 좀 잘 같이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 그죠? 얘는 0입니다.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이건 진동이어서 오케이. 쓸데없는 내용이었고요. 자, 얘가 이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냥 알파하고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건 문제가 좀 쉬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분명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 방정식도 만약에 풀기 위해서는 이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다는 걸 알잖아.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뭐야? 3의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플러스 0이 됩니다. 그러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란 말이야. 그럼 식 자체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입니다. 아하. 자, 이렇게 얘가 인수분해가 딱 깔끔하게 돼서 만약에 3의 x제곱을 구할 수 있다. 즉 t의 값을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 분명히 처음에 주어진 이 방정식은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야. 그지? 그런데 내가 얘를 갖다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요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냐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요거까지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은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니까 그냥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런데 얘를 갖다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 그러면 뭐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각각을 구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알파와 베타를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의 두 근은 이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인데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수 없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인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곱했을 때 지수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더란 얘기죠. 아, 여기서는 두 근의 곱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자, 지수에서 자, 지수 방정식에서 이렇게 치환하는 문제 중에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각각을 구할 수 없는 경우면 두 근의 합을 구할 때는 지수에 있는 것끼리 합을 구해야 되니까 두 근의 곱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앞에 곱은 마지막 거니까 1이 되겠죠? 그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얘가 3의 0제곱 1이 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 많은데 자, 빨리 갈게요. 필수 예제 1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1번 x 플러스 2의 x제곱이 3의 x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자, 얘는 이 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얘는 뭐냐면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0보다 크다 그 얘기를 해주는 말이 뭐 당연한 얘기를 조건으로 써준 것 뿐이에요. 문제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이 방정식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지수에도 문자가 있고 밑에도 문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지수에 문자가 있는데 지수가 똑같이 생긴 애들이야. 알겠죠? 그럼 지수가 똑같으니까 얘들아 밑까지 똑같아져 버리면 얘는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로 푸는 게 뭐냐? 밑이 같을 때의 x의 값을 구합니다. 따라서 x는 얼마? 1 나올 거예요. 그죠? 또 추워지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잘 봐.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어떠한 값으로 똑같이 되면 이 결과는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얘든 무조건 0제곱을 해버리면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뭐야? 1이 되죠. 그죠? 어차피 얘는 0보다 큰 수니까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따라서 x가 0이 돼버리면 2의 0제곱과 3의 0제곱이 1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밑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지수가 0으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얘기가 되죠? x-3에 x 플러스 2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x-3에 x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x가 3보다 크대요. x가 3보다 크답니다. 자, 보세요. 자, x가 3보다 크다는 얘기는 밑이 0보다 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 여기는 지수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얘는 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알겠죠? 자, 밑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 지수가 만약에 같은 값이 된다라면 밑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밑에 대해서 똑같은 지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 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4랑 같아지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맞아요? 자, x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3보다 큰 범위에서 나는 구하려겠죠? 그럼 얘는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네요. 다시 한번. 자, 요거 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지수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지수를 갖다가 놓고 넘겼어.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됐죠? 얘를 풀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x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x는 3보다 커야 돼. 이게 3이 돼버리면 그죠? 3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3보다 크지 않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다르지만 밑이 똑같은 경우, 즉 어떠한 값일 때 똑같냐면 1의 거듭제곱이죠. 그죠? 밑이 만약에 1로 똑같다. 그럼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지수가 달라도 1이 되니까. 즉 무슨 얘기야? x-3이 1이 되는 x가 4인 경우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x가 4라는 값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오호, 마음이 좁혀지기 시작하는구만. 자, 빨리 풀게요. 17번. 2의 x 2의 x제곱 플러스 3의 y 플러스 1제곱이 13 그리고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의 3의 y제곱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치환할게요.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3의 y제곱을 b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에 제가 3의 y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즉 3 곱하기 3의 y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3b가 되는 거야. 그래서 13 이렇게 되고요.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게 5가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위에다가 2배를 할게요. 그럼 2a 플러스 6b 얘가 26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겠다. 뺄게요. 뺄게. 그러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7b가 되겠고 빼면 얼마?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따라서 b는 얼마야? b는 3이 되겠네요. b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3, 3, 9 넘어가니까 a는 4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a는 2의 x제곱이었으니까 2의 x제곱이 4니까 x는 2가 되고요. 3의 y제곱이 3이니까 y는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빨리 지우고 마지막 문제까지 할게요. 오늘 지수 방정식까지는 딱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겠네요. 예고한 대로 숙제는 80페이지까지 그냥 쭉 다 풀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 실력업 안 푼 것까지 싹 다 푸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올해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올해의 마지막 문제.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을 하면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세균 10마리를 자, 우리 X시간 우리 한 마리를 X시간 동안 배양을 하면 A의 X마리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균 10마리를 3시간, 그죠? 3시간을 배양했어요. 그죠? 그럼 이 10마리에 대해서 A의 세제곱이 됐을 때 그게 80마리가 되어야 돼요. 요거네. 간단하네. 그죠? 그러면 얘 약분하면 8이 되니까 A의 세제곱이 8이네. A는 2가 나오겠네. 그죠? 자, 그래서 자,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배양을 시작한 지 몇 시간 후냐고 그랬죠? 자, 세균 10마리가 그죠? A는 구했잖아. 2의 X시간 후에 2560마리가 되겠는가? 0 지워주시고요. 2의 8제곱이죠, 이거. 2의 8제곱이니까 X는 8시간 후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자,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고한 대로 토요일은 일단은 학원 방학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일단은 학원에서 좀 볼 수 있게끔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아무튼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년에 보도록 합시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됐나요? 도현이 뭐 질문할 거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민재하고 강희도 고생했다. 네, 나가도 됩니다.